안녕하세요. 이제 15주 차 공부를 합시다. 이제 마지막 그 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비대면 수업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일단 이 15주 차 공부는 좀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14주, 15주, 15주니까. 자, 그 지난주 차는 우리가 무슨 공부했습니까? 그 몸에 대한 생의학적 개입과 생명 정치, 이런 그 제목으로 논문을 살펴봤죠. 그때 예고한 것처럼 15주차는 사랑에 대한 뭐 철학적 성찰, 이런 제목의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병준 선생은 서강대에 근무하는데, 자 이제 이 제목이 사랑을 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봅시다. 사랑을 주제로, 자 이것이 이 제목을 가지고 15주차 수업 자료로 이제 제공할 겁니다. 이제 강의는 1, 2, 3차로 나눠서 볼 거고요. 사랑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사랑은 이제 낯익은 주제죠. 오래된 주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드라마와 영화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사랑의 그 어떤 모습을 선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글은 뭐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사랑을 주제로 한 논의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쉬운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일 것인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고 낯익죠, 일단. 그러나 사랑은 일상 언어 안에서의 그 다양한 쓰임이 다양하죠. 그런 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 이제 무수한 어떤 그 의미의 함축, 무수한 의미의 함축, 그리고 용어가 그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특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랑이 무언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함축적인, 이제 이를테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어떤 의미로 사랑이란 이 개념을 이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 맥락이 다 다르다, 이러는 것이죠. 뭐 어려운 건 없죠. 사랑을 주제로 한 학문적 논의는 뭐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뭐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오늘날 연인 간의 일반적인 사랑, 즉 조금은 통속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성애를 일컫는 용어로, 성애를 섹슈얼리티로, 영어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리 정신분석학적 통찰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이 사랑을 원초적이며 본능적이며 육체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와 쉽게 연결시켜 생각한다.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본다면 사랑은 그 단순히 성적인 욕구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다소 통속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섹슈얼리티, 이제 그 이런 용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의 어떤 의미를 사용한다면, 사랑은 단순히 성적인 욕구 외에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제 이런 그 성적인 욕구와 사실은 전혀 무관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친구 사이나 물론 친구 사이를 이제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죠. 친구 사이의 그런 어떤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죠. 그냥 우정, 우애. 우애는 또 뭐 우애는 특히 또 이제 그 동기들 간에, 그러니까 뭐 그 형제 자매들 간의 그런 그 어떤 정서적 친밀감, 이런 것은 또 우애라고 하고, 부모나 자식 사이의 사랑은 운명적인 거죠. 운명적인 이런 연결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당연히 사랑이죠. 사랑인데 그 이 어떤 성애를 일컫는 그런 의미와는 이제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 이제 여기서 이런 사랑은 여기 이제 뭐 그 연인 간의 그런 어떤 성적인 개입 이외의 다른 사랑을 말하죠. 이런 사람,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일치를 지향하는, 그렇죠,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사랑의 이들이다, 이렇게. 자, 물론 우리는 인격적인 것과 전혀 무관한 비인격적인 동물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사랑한다.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그렇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한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쓰지는 않지요? 그런가요? 자연 보호란 말을 많이 쓰나요? 또 이제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워낙 스포츠 예술 등을 사랑할 수도 있다. 이것도 사랑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는 뭐 좋아한다거나 또 애호한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하죠. 즐긴다, 좋아한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인격적 사랑에 근거한 유비적 의미의 사랑이죠. 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성과 그 관계성은 사랑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고찰하게 될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격성, 인간의,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에 내포된 어떤 의미, 또 그것의 어떤 책임관계, 어떤 책임 윤리,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할 건데,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어떤 인격성과 그 관계성,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랑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인격성과,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이런 관계에서의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논외로 한다는 얘기죠. 관계성, 이렇게. 자, 사랑의 개념, 뭐 사랑을 뭐라고, 여러분도 뭐 사랑은 뭐다, 이렇게 한번 그 개념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쉘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인가 보죠. 정신의 지향적 작용.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사랑은 정신의 지향적 작용이다. 참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대상을 향한 근원적인 일치를 자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밖에서 실행하려고 부담 없이 끊김없이다, 그 말이죠. 좀 어렵게 썼네요. 철학 철학과 선생님이라 그러신 모양입니다. 근데 사랑은 근원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것과 관계하더라. 사랑은 그 자체로 경이롭고 신비스럽다. 뭐 이제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거죠. 사랑은 존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더라. 자, 대부분의 종교는, 그렇죠. 종교는 이제 사랑의 이런 초자연적 특성, 그렇죠.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랑의 기초에 놓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인간이 사랑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 틀림 없겠죠? 또한 하느님이 무한한 사랑에 근거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중심적 욕구를 버리고 이타적인 자기 봉헌의 헌신적 사랑에 봉사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앞에서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이제 보통 신은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뭐 그 절대적 존재 앞에서 매우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한계가 명백한. 왜냐하면 인간은 죽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죽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 자연 앞에서 또 어떤 뭐 신 앞에서 이제 겸손할 것이 필요하지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런 신앙의 철학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제 그 전제했을 때 이런 신앙의 철학적 근거가 뭐냐? 이것도 한번 이제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랑은 고착되고 규정된 본질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그런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그런 개념이죠. 구체적인 어떤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관계, 이를테면 뭐 부모와 자식이든 또는 뭐 사랑하는 연인이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타들을 향한 구체적인 자기 투신과 자기 정의를 배제한 채 사랑을 논할 수 없다. 그것 없이 사랑을 구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사랑을 구현함에 있어서 인간은 끊임없는 결단 앞에 놓여 있다. 그렇긴 해요. 우리는 자주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행위를 하더라. 뭡니까?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감싸는가 하면 그렇지요.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감싸는가 하면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질타하기도 하더라. 장발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 아주 오래전에 뭐 이제 하여튼 그 중고등학교 인문학 강의를 나왔을 때 그 장발장을 그 제자로 한 오페라가 있었는데 몽테크리스토 백작인가요? 아니 그건 말고 오늘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장발장이 그 일단은 빵을 그 조카들 굶고 있는 조카들을 먹일 요량으로 빵을 몇 개 훔쳐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몇 번 탈옥을 하려다가 또 이제 잡혀서 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눈 것인데 되면 그 조카들의 이제 굶주림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서 장발장이 빵을 훔친 행위, 빵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다양한 이제 재미있는 대답들이 나와요. 어쨌든 그 행위는 옳지 못하니까 일정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이 깊이 있는 친구들은 국민들이 누군가가 그 굶주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런 어떤 그 사회에서의 그 어떤 소위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는 없는가?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어떤 삶이 가능하도록 그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먼저 그 이제 고치거나 탓하지 않고 굶주림 때문에 그 울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몇 조각을 훔친 것 이것을 벌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있겠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그런 형벌이 정당한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베르 경감이 나중에 이제 이 장발장을 이렇게 끝까지 또 추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또 뭐 시장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이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의심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지만 그 장발장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그 성심껏 돕는 그런 걸 보고 장발장이 그 나중에 이제 그 신분을 속이고
시장이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별의 경감을 알았지만 그 장발장을 체포하지 않지요. 바로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그 경찰관으로서의 소위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 어떤 그 태도 속에서는 그의 행위를 이제 칭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죠. 막 그 두 이제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또 나중에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시장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자별의 경감의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이런 사랑 내지는 관용, 뭐 이런 어떤 이름으로 타인의 허물을 감싸거나 또 타인의 허물을 질타하기도 하죠.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을 질타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그 소위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렇게 혼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네가 참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사랑의 매다. 난 사랑의 매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나무랄 때 늘 그렇게, 물론 그렇긴 할 거예요. 뭐 선생님이나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그 소위 잘 되라고 혼내는 거죠.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다음에 그것이 지나쳤을 때 정말 사랑의 이름인가 우리가 의심하게 되기도 하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이 자료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모습이 즉 사랑의 어떤 그 상반되는 이제 어떤 그 개념이랄까 이런 거, 이런 모습의 사랑을 논의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면도 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죠. 우리는 동시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 사랑의 본질은 그럼 뭡니까? 사랑의 단지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인간의 현실 작용으로 끊임없이 매개돼서 비로소 실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어떤 관념이죠. 근데 그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상황, 구체적인 상황과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어떤 발현되더라, 이런 얘기죠. 뭐 이건 뭐 다 알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뭐 알 수 있는 얘기죠. 오늘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사랑의 소중함을 소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랑의 소중함. 그렇죠. 사랑의 소중함. 폭력과 전쟁, 시기와 질투, 반목과 거부의 끊임없는 역사이기도 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사랑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다가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폭력과 전쟁, 시기와 질투, 반목과 거부의 끊임없는 역사이기도 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사랑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필요하겠죠. 특히 빈약해 보이는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 이라크의 군대를 파병한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이라크의 군대를 파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죠. 이제 빈약해 보이는 명분과 실리,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죠. 미국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다만 이제 이라크에 파병된 우리 군대는 전투부대는 아니고 평화유지군의 이름으로 하여튼 뭐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예. 이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넣은 것은 그렇군요. 이 부분은 그냥 빼도 됐을 텐데. 예. 자, 그래서 이 글은 이제 뭐 방법론적으로 존재론적 인간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통 행위상학과 그리스도교 사상 기초에서 인간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어떤 성찰, 철학적 성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론에서 이제 자 이야기하고 있고, 이쪽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불편하겠네요. 어떻게 이것을 뭐 따로 옮겨지지가 않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서 볼까요? 사랑의 존재론적 의미.
사랑의 존재론적 그 의미에 대한 논의는 형이상학은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좀 어려운 것은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내용과 글의 형식 구조를 이제 보자고 했는데 내용 위주로 편하게 한번 보죠. 그러니까 전통 철학에서 그 말이에요. 전통 철학에서 그 존재는 어떤 존재는 자체로서 모든 것은 무조건적이면 무제약적인 존재론적 절대 지평이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존재라 존재. 하여튼 뭐 그 형이상학 전통적인 철학에서 절대적인 존재의 긍정은 존재 자체인 하느님에 근거하고 있다. 뭐 이제 그 나도 뭐 어떤 종교는 특별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친구들은 뭐 이 글이 그렇게 거부감 없겠고, 혹시 다른 종교는 좀 거부갈 수 있겠는데, 이 글 자체가, 이 글의 필자가 이런 이제 그 소위 어떤 논제 연구 대상을 저희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론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할 것인가,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뭐 기독교 신앙까지도 포함해서 살피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하고 보면 돼요. 내가 이제 이 글을 사실은 그 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페미니즘과 관련된 후속 그 연구 논문, 그러니까 퀴어와 그 이제 관계와 사랑의 본질, 퀴어 소설의 경우, 뭐 이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테면 관계성, 그 다음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 윤리, 그 챕터에 글을 쓰면서 이 논문을 좀 내가 보고 일정하게 활용한 게 있어요. 일테면 사랑의 어떤 본질이 뭔가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한 건데, 앞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어떤 조금 개념적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부분이. 예. 자, 스콜라 철학도 나오고, 사랑은 절대적 존재 긍정의 실제적 현실 작용으로서 어렵죠? 그건 역시 존재를 따르는 주체적 작용이다. 뭐 성서는 특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봤지만 그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원을 이제 신으로부터 본다는 얘기죠. 뭐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아, 초월적 사랑이 초월적은 절대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 유한함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 신의 영역을 지금 이야기해요. 초월적 사랑이 절대적 존재 긍정이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의 사랑이 그 앞서 존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존재에 대한 개방으로서의 사랑은 1차적으로는 뭐 존재의 절대적 긍정이 일어나는 존재 자체, 즉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개방, 하나님. 2차적으로는 존재 자체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긍정되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개방. 이렇게 뭐 조금 쭉 넘어가 봅시다. 예, 좀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 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은 중요해요. 아는 것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참으로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이 말은 이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알미 대상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더 그 본래적 의미에 걸맞는 그런 어떤 실천적인 행위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하고 1차 시 마치고 계속해서 이제 2차 시 보도록 합시다.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